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며 발전해온 부산. 세월의 흔적마다 치열한 삶의 역사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다. 유서 깊은 초량동 골목길을 굽이굽이 따라오르면 일본에서 건너와 조국을 지킨 이들을 기리는 기념 공간이 나온다. 무성한 잡초가 세월의 무심함을 말해주는 곳. 빛바랜 사진 속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내가 피질이 5mm나 올라올 때까지 그래 하고 연주기가 안 들리도록 하약 냄새가 나가지고 총탄에 하약 기가 밀려가고 이래 고생했지만은 와 이거 참 문제입니다. 누가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술장 파편이 막 여기도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수색을 많이 하고 해서도 선 부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덕을 이루를 못해 적었어요. 71년 전 신생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바다를 건너와 호련히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600여 명의 제1학도 의용군. 그들의 영웅적인 발자취를 따라간다. 부산 초량동. 건물 사이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고즈넉한 대웅전이 맞아준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안식처였던 소림사. 당시 16살 무렵이던 주지스님은 전쟁의 참상을 옆에서 지켜봤다. 전쟁터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다쳐서도 오고 지금 어디 다친 분들도 다친 분 팔 요만큼 없는 분도 계셨고 다리 한 짝 없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불구자가 많았지. 성한 사람보다 예. 그분들이 제일 늦게까지 있은 것 같아.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어미 잃은 새처럼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당시 큰 스님은 이들을 모두 품어 보살폈다. 삼총을 다 쓰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 기거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 법당 추념 밑으로 그냥 다닥다닥 그냥 판자 붙여가지고 칸막이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지 스님은 일본에서 온 참전자들 모습이 특히 눈에 선하다. 그들이 지친 몸을 추스르며 한 걸음씩 올랐을 바닷가 언덕. 바다 건너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조국을 위한 선택에 작은 후회도 없던 사람들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이승만 정부는 무력했다. 신문 호해 등을 통해 조국의 위기를 알게 된 제1교포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박운욱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은 당시 니온대학 공학부 1학년 학생이었다. 방문을 했어요. 호해가 한국 38선 무너졌다. 이북군 한국 남침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고 알고 있나? 나도 지금 이제 들었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제 만나야 되겠다. 나라 없는 서름과 차별을 뼈저리게 겪은 한국 청년들이 또다시 조국을 잃을 수는 없다며 나선 것이다. 우리 조국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어머니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총을 한번 가지고 저쪽에 침범된 사람을 물리쳐보자. 그 정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해방 이후 이념 갈등을 겪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청년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명지 매지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와세다, 그 다음에 일본대학, 그 다음에 개요, 호세이 이제 이런 학교가 많이 동해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청년들이 왔어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그 한국인들이 총 걸기를 하는 걸기대회가 6월 29일 날 실시가 됐고 거기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병을 조국에 보내자라는 최초의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제1동포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이제 제1학도의용군이 결성이 됩니다. 불리한 전황에도 참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 학생단체가 국군 지원을 결의하고 참전을 제의했다. 참전 의용군을 모집한다. 일본 언론도 한국인의 참전 열기를 잇따라 보도했다. そういう人たちが韓国の人たちに自分たちが本当の韓国人である一番証明できる方法は戦争に参加して国を守ることであるとそう考え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た。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가 펴는 6.25 전쟁 참전사. 청년 학생들의 결기를 보여주는 증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한 집안의 불행이겠지만 나라의 운명이 끝난다면 우리 민족 전체의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와 미군 훈련소인 캠프 모리로 향했습니다. 일본인 교수들도 전쟁에 미쳐 날뛰던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공학도들만은 전쟁터로 내몰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간곡하게 만류하더군요. 꼭 총을 들고 싸워야만 애국이냐고. 하지만 당장 조국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반국인데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학생들이 직접 막 혈서를 쓰기도 하고 우리 좀 조국을 위해서 좀 참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단에 어필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군한테 이렇게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미군의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체 검사 등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642명.
도쿄도 139명, 오사카부 61명 등 한국인이 사는 곳 전역에서 지원자가 잇따랐다. 20대가 527명으로 대다수였지만 30대 이상도 71명이나 됐다. 이들은 9월 12일부터 약 2달간 5차례에 걸쳐 멀고 먼 바닷길을 건너 참전했다. 도쿄 중심의 제1진 78명은 요코하마항에서 인천으로, 오사카 중심의 제2진 266명은 요코스카항에서 인천으로, 일본 전역에서 온 3진 101명은 요코하마항에서 인천으로 떠났다. 제4진 145명은 사세보항에서 출발해 부산에, 제5진 55명은 고쿠라항에서 출발해 원산에 상륙했다. 오지는 독특하게 일본에서 약 한 45일 이상 이제 말 그대로 최초 기초 군사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켰고, 이분들은 아예 미군 부대에 배속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륙을 아예 원산항으로 상륙을 하고 미 3사단이 동해안으로 계속 진격을 하는데 3사단과 함께 배속이 돼서 초기 작전, 나중에 이제 중국군과의 전투에도 참전을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겪게 됩니다. 1, 2, 3, 5진이 미군에 배속된 반면 4진은 신병 교육을 거쳐 국군 제9사단에 배속돼 백마고지 등에 참전한다. (1950년 9월 8일) 학도의용군 제1진의 미 8군 훈련소 입소 환송회가 열렸다. 12일 저녁, 간단한 훈련을 마친 지원자들에게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 도쿄만 요코하마항. 제1진 78명은 이곳에서 미 제7사단 병력 1,500명이 타고 있던 수송선에 올랐다. 우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오죽하면 하숙집 짐도 지우지 못하고 그냥 두고 떠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때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의무는 없죠. 아무 의무가 없죠. 그중 한국 정부에서 오라가는 말도 없고 군인 되라 말하는 말도 없고 우리 자체가 하는 거니까 다만 한 가지 조고회로 해가지고 나라를 잊지 못해 해가지고 한국 정선에 가고 싶다는 그 신념으로 가는 거죠. 썰물 때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함대 진입이 어렵다. (71년) 전 이곳에서 5,000분의 1 확률의 상륙 작전이 펼쳐졌다.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30분 집중 함포 사격으로 시작된 작전명 크로마이트. 해안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세계 방향에서 상륙한 유엔군은 24시간 만에 인천 시가지를 탈환했다. 학도의용군 1진은 16일 오후 인천에 도착해 미 제3병참기지 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속됐다. 1차, 2차는 올미도 상륙했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상륙해서 그래서 올미도에서 우리가 이틀을 잤어요. 부평 에스캄시티 캠프, 미국 캠프가 이제 보충된데 그걸 이제 들었어요. 오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전차 미국군의 전차가 싹
까맣게 타가지고 뭐 몇십 대가 보셔가지고 그때 뭐 이북군은 점멸했어요. 미 해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요코스카항. 제1학도의용군 이진 266명은 9월 24일 이곳에서 출발해 인천에 상륙한 뒤 미군 각 부대에 분산 배치됐다. 이 미군 사단들이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 상황을 모르고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제1학도의용군도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미군들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존재들이었고 게다가 이분들은 학력이 높았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군은 제1학도의용군을 전투보다는 통역, 안내 등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총도 없고 행군인데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루 3시간 그 행군이에요. 그 이상의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총도 주지 않았어요. 군복만 입혀가지고 행군만 시키는 게요. 며칠 정도 훈련 받으셨어요? 대략? 한 4, 5일. 전투 현장으로 보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군과 직접 싸우게 해달라는 탄원은 일본계 미국인 장교 고자와 중위를 움직였다. 고자와 중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전선에 주입돼서 활동을 했던 그런 장교인데 단일 부대를 통해서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투력을 배가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자와 중위가. 그래서 이 제1학도의용군들의 그런 그 심정을 헤아려서 10월 30일부로 이제 단일 부대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제1학도의용군으로 구성된 3.1 독립보병대대가 편성됐지만 전투 한 번 못하고 해체됐다. 대원들도 이제 아주 희망에 찬 정말로 이제 좀 전투다운 전투를 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그 희망에 찬 그런 그 차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최전선에 나와 있던 미군들이 이제 그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는데 3.1 독립보병대대를 해체를 하게 됩니다. 비운의 3.1 독립대대의 존재는 수십 년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1977년 5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이들 한국인 의용군들은 잘 훈련된 전투부대였다. 미육군 예비역 중령 지미 고자와가 3.1 독립보병대대를 편성하고 훈련시킨 지도력과 일본에 있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서 미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용감한 한국인 의용군들의 재회동을 높이 격찬하는 바이다. 마침내 9월 20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고립된 북한군은 급격히 와해됐다. 거침없는 북진과 38선 돌파, 선발대의 압록강 도착. 그해 가을, 통일이 임박한 듯 보였다. 제1학도의용군 제3진이 소속된 미 제7사단은 인천에서 이원을 거쳐 중국 바로 앞 해산진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전면 참전으로 전황은 혼돈에 빠졌다. 이내 전술은 유엔군을 지독하게 괴롭혔다.
유탄을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이제 기가 하양 냄새가 이 코에는 하양 냄새가 나고 내가 기가 안 들리는 게 군에 땀으로 기가 안 들려. 계급은 이제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것만 있고 넥네임만 있고 넥네임은 이름밖에 없어요. 군번이 없고. 기갑 화력은 혹한에 무력화됐고 동상 피해자가 속출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4~5m 되니까 폭격을 해도 폭발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포를 쏘아도 그냥 눈 속에 들어가면 폭탄도 폭발을 안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고돌이가 이제 저 장진호 가는 그 길가에 이제 첫째 고돌이가 있어요. 11월 달에 11월 아마 15일 그때 15일 때 눈이 그때 뭐 산에 많이 와 있어요. 그때 뭐 상당히 추웠어요.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2주간 치열하게 전개된 장진호 전투.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 북쪽에서 중국군 제9병단 산하 7개 사단에 포위됐다. 해병대는 공중철수를 거부하고 7, 8배 많은 포위망을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파해 함흥 지역으로 철수했다. 미 해병대 사상자 7천여 명. 중국군 사상자는 3만 7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산됐다. 장진호 인근에서 압도적 병력의 중국군과 싸운 미 제7사단 등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거는 미 해병 1사단인데 그 옆쪽으로 해서 했던 게 이제 7사단입니다. 미 제7보병사단인데 이제 거기에 그 제1학도연군이 이제 많이 그 참여를 해서 그쪽 실제로 이제 거기서 저 전사자가 좀 발생을 했었고.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는 당시 미 7사단에 배속돼 있던 120여 명 중 83명이 실종 희생된 것으로 추산했다. 장진호 전투 이후 함흥, 흥남에 집결한 유엔군 10만여 명은 피난민 10만 명을 이끌고 대규모 철수작전을 성공시켰다.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을 10만 명이 나면 배가 어떻게 되나? 소장 죽을 고생이거든. 야, 이거 와가지고 말이지. 후대를 한다. 부상자고 전사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동상자가 30% 이상의 동상자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란 말이야.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장진호 전투를 치른 미 해병대의 영웅적인 희생이 있었다. 중국군 구병단을 장진호 부근에 묶어두면서 동북전선의 다른 부대들이 성공적으로 재집결할 수 있었다. 중국군 제9병단이 미 해병대를 단기간에 무너뜨리고 서부전선의 제13병단에 가담했다면 미 제8군이 크게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 해병대에게 큰 타격을 입은 제9병단이 수개월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유엔군은 재반격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의 희생은 한미 혈맹의 상징으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미국 방문 당시 첫 번째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부터 방문했다. 25일 남쪽바다 거제도에 도착한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남에서 부산으로 철수해
고향집을 방문한 박운욱 회장. 그때 생각에 마음이 아려온다. 집에 가도 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모두가 나를 보고 울어요. 가족이. 왜 우나니 아들 하나 구하려고 일본 그 정권이 났는데 전쟁에 군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왜 네가 일본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한국에 왔나? 막 울어요. 말 못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반갑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서로 달래면서 위로하면서 그래가지고 3일로 그래 이제 자고. 중국군의 대공세 이후 미군은 일부 부대를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1951년 2월 소속 미군에 의해 일본으로 철수한 학도의용군 50여 명이 화물선으로 부산에 돌아와 육군 하사관 학교에 들어갔다. 미군 소속의 또 다른 20여 명은 초급 장교를 육성하는 육군 종합학교 22기로 들어갔다. 훗날 제1민단 단장으로 활약한 박병원 선생도 이때 임관했다. 아들 박상규 한일 친선협회 중앙회 이사.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선친이 왜 조국을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다. 아버님은 거의 80세 넘어가고 평생에서 생활했지만 모든 거 거의 일본의 항일 관계로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모든 시작이 학도의용군부터 시작했던 거가 스타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일본 아니다. 한국이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희망든가 그런 거는 마음속에서 갖고 있지 않은가라도 보겠습니다. 정식 국군이 된 학도의용군은 고지전 등 험지 전투에 본격 투입됐다. 51년도 5월 이후에 거의 지금 휴전선에 준하는 선에서 양측 간에 이제 그 대치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일명 고지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고지 하나를 놓고 돌격전을 펼쳐서 고지를 점령하면은 밤에 또 중공군이 흔히 알려진 인해 전술을 펴서 올라오면은 다시 쫓겨서 다시 내려와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인명손실을 강요하는 그런 소모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학도의용군 출신들 중에 뭐 학력이 높고 또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분대장 이상의 직책을 줘서 그 군에 활용을 했을 텐데 전투 임무 중에서 이 초급 장교 혹은 초급 간부를 했었다면 아주 많은 희생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용갑 전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 의용군 이진으로 참전한 뒤 국군 소위로 임관해 격전을 치렀다.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격렬했던 고지전의 한 복판에서 사선을 넘나들었다. 희생된 전우들 생각에 지금도 목이 맨다. 내 부하가 한 사람이 된 마을이 맹팔입니다. 거기서 수색 나가다가 매복된 그애한테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부하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수색을 많이 하고 했어도 부하가 죽었어요.
그 덕을 이루를 못해 적어 있어. 조용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영진역에 이 바람 긴 세월 너의 이름 너를 먼 고향 초동 친구 중부 내륙의 비옥한 곡창지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강원도 철원, 평야에 우뚝 솟은 백마고지. 그래서 이제 백마고지가 저기 최근에 해발 395m에 불과하지만 중부 전선의 심장부, 철의 삼각지대를 지키는 전력 요충지다. 좌측은 서부전선이고 오른쪽은 동부전선인데 중부전선 전체로 봐서는 좌측에 해당하는데 지금 화살머리 고지하고 이 백마고지가 이 중부전선 좌측의 그 중추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놓치면 저 뒤에 이제 고대산, 저 큰 산이 고대산인데 한 7, 8km까지를 사실상 아군이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952년 가을, 이곳에서 국군 제9사단이 중국군 제38군 이하 3개 사단을 상대로 격전을 치렀다. 근접 전투로 이루어지는 고지전의 승패는 전투병이 가를 수밖에 없다. 화력 지원이라는 게 그 멀리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아군한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당장 현장에서는 소총, 수류탄, 대검 혹은 맨몸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그야말로 백병전, 지근거리의 근접전, 이게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런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좋나? 중부전선에서 전투를 치른 조용갑 선생은 고지전의 참상을 9순이 넘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저 피해능선에서 저 가철봉, 그럼 가철봉하고 김일성 고치하고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참 이 수류탄 파편이 막 여기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밤에 진치 교대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뭐 발 풀린 거예요, 막. 그래 저기서 보니까 시체. 적이나 악을 막 거기서. 양측이 포탄 수십만 발을 쏟아부었고 탄피는 무릎까지 쌓였다. 약 10일간 진행된 12차례 치열한 교전 끝에 백마고지는 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처음으로 중국군을 단독 격파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승리였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중부전선뿐만 아니라 서부전선까지 안정을 준 건 당시 전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군의 위상 혹은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한 미국 그리고 그 유엔군의 신뢰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전투거든요, 사실은. 국군은 사상자 3천여 명, 중국군은 사상자 15,000여 명. 양쪽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남았다. 당시 구사단에는 부산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배치된 제1학도의용군치 사진 100여 명과 미군 소속이었다가 국군장교와 부사관으로 지원한 제1학도의용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희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특히 이제 백마고지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다들 1등 중사, 2등 중사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성함이 국립현충원이나 혹은 그분들 명단에 한자까지 일치하는 걸로 봐서는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1학도의용군은 한국전쟁 기간 국군과 미군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참전자 642명 중 135명이 전사했다. 80여 명은 전투간에 실종 처리가 됐었습니다. 실종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게 나중에 95년도에 전부 일괄 전사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135명이 최종적으로 전사자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희생자들은 오랫동안 조국 땅에 묻히지 못했다. 1963년 일본 도쿄의 사찰에 모셔졌던 전몰용사 52분이 본국으로 송환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1981년) 천안 망향의 동산에 전후 사망한 분들을 위한 전용 묘역이 조성됐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제1학도의용군 일부는 군에 남았다. 전쟁 기간 중에 또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군의 어떤 초석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제1학도의용군들은 대학교나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부분 군에 남아서 이제 장교나 이제 하사관으로 이제 복무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이제 어떤 개선을 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1학도의용군 가운데 전역자는 부상 등의 이유로 195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부산 소림사에 모여서 일본 귀환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냥 다 판자촌이었어. 이런 집 건물이 없었어. 다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이었고 기와집이었고 그랬어요. 이런 건물도 없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다가 환히 보였으니까 우리는. 그 옆에가 연안부두잖아. 그 벽고동소리 하루에 수십 번 울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나 그리웠겠어.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듬해 4월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제1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의 입국을 막았다. 일본에서는 너 여권 가져라 이거예요. 누구 멋대로 누구는 나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장교 출신들 서해에 가서 실화를 했는데 그 누구 구제할 수가 없다 이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제1동포들이 원래 국적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동된 이후에 한국 국적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일본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삶은 불안했다. 제대 군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다 검문 검색을 받기 일쑤였다. 미군 소속 참전자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국군에 속한 242명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다.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이제 본인 혼자 이렇게 참전하러 왔는데 특별하게 연고지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참 고생 많이 했대요. 고물을 싣고 올라오는데 힘들죠. 이태원 고개를. 국민학생들이 아저씨 조금 밀어드릴까요? 그 애들이 좀 밀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어떤 근본적인 생계 대책이 될 수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내다가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나 이제 어떤 그 생활 지원이 가능해졌던 거는 군사 원우법이라는 게 이제 그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취업 알선을 하게 되고. 일본 도쿄. 돌아오지 못한 참전자들을 기억해주는 이는 많지 않다. 제1한인 역사자료관. 1960년대 자료에서 제1학도의용군 관련 기록을 일부 찾을 수 있었다. 제1의용군으로 참전하신 642명 중에 1,515명의 입대일과 제대일, 그리고 소속 부대나 군번, 그리고 참관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 저기 195분, 일본으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248명, 전사하신 분들이 68명. 당시 참전자들의 절절한 조국 사랑을 보여주는 자료들. 재훈련 청구서, 저기 부상으로 1951년에 귀환하셨는데 부상이 다 회복되신 후에 다시 재입대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청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기 보시면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님이 저기 한국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다. 이처럼 제1학도의용군 참전자들은 끊임없이 조국의 보탬이 될 일을 찾았다. 義勇軍で活動された方はいろんな形でやっぱりその戦争に行かれ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の精神ですかね、大きな精神力を持っていたと思うんです。やっぱりそういう祖国にどういうふうに日時を飾るかと、自分の国や日本で稼いだ金をどうやって国のための発展に尽くすのかを絶え間なく考えておられた人たちがたくさん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そのことをぜひ韓国の人に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と。オリンピックもそうですし、それこそ韓流ブームが起こった時にですね、そのパイプ役をしたのは在日だったと思いますよ。そういう人たちは本当にこう日韓のその交流の架け橋にな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ね。바다 건너 조국의 전장으로 떠난 제1학도의용군은 후세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을까? 안유상 씨는 한국 음식을 일본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한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김치를 옮기느라 바쁘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김치가 도착하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팔레트에다가 내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다가 넣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떠나왔지만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경험 덕분이다. 2007년에 입대를 한 다음에 수방사 56사단에서 이제 공병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2009년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9월 6일은 되게 중요한 날이야. 일본 영주권자로 병역 면제가 가능했지만 기꺼이 조국의 군 복무를 자원했다. 군 복무 당시 좋은 사람들과 맺은 인연은 일본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끊겼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 부대 옮겨서 네네네네. 이사하고 네. 한국에 오면 만나야 되는데 네. 만나려고 내가 근처로 왔는데 못 만나네. 공군 비행기로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해외 살면서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다가 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군대 갔습니다. 자국 내 병역 의무가 아예 없는 일본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やっぱり日本ではそういう文化ないんで行かなくていいんだったら行かなくて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話はしてたんですけど多分何か本人すごく強い気持ちがあって行く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たんでそれでも行くっていうからにはやっぱり強い気持ちが何かあるんだと思うんで 바다 건너 군 복무를 다녀온 유상 씨에게 제1학도의용군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그분들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그런 전쟁에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선배들님 안에서 있는 애국심 그런 행동들이 저는 존경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신다면 안희상 씨는 군대를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많이 고민은 하겠지만 저도 행동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71년) 전 제1학도의용군이 비장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인천. 옛 격전지를 내려다보는 곳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서 있다. 전쟁의 기억을 일깨우는 영상. 낡은 군화와 녹슨 철모. 제1학도의용군이 품었을 빛바랜 태극기. 지금 누리는 평화는 먼저 간 세대가 흘린 피와 희생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군대가 지키는 게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가 도저히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1학도의용군인 경우에는 일본에서까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참전한 그런 사례니까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애국심, 나라 사랑 정신, 그리고 희생 정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은욱 학도의용군 동지회장이 동지들을 만나러 왔다. 생존자는 이제 국내 3명, 그리고 일본에 3명. 전쟁의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나라를 위한 선택에 후회는 없다.
백마고지, 김일성 고지, 그 중부전선에서 전대에서 돌아가는 분이 여기다 중부전선. 양구에서 전선. 이게 어디서 죽어나니까 50년 12월 30일 전사. 제 친구인데 배 타고 부산을 와가지고 경주 저 안동 또 와가지고 또 충주. 돌이켜보면 동지들 목까지 생각하며 쉼없이 달려온 삶이었다. 친구야, 흥하게 가 있으라. 친구야, 흥하게 가 있으라. 얼마나 네 고생 많이 했나? 응? 앞으로 네 덕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나? 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노병의 소망은 그저 나라가 잘 되는 것뿐이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지 않고 군인이 돼버렸어요. 군인이 돼가지고 그 헐탕물에서 유탄하고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할 일을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좀 좋게 해보자. 더 좀 아름답게 해보자. 더 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켰던 이 나라가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나라 생각하고 하겠지. KBS